2002년 고요하고 바람 부는 속초 해변은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신혼여행을 즐기던 한 부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초기 수색은 어떤 결과도 얻지 못했고 사건 파일은 단순한 비극으로 빠르게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10년 후 중고 사이트에 올라온 낡은 가방 하나가 모든 것을 뒤흔들며 단순한 비극이라는 가설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전민수와 한지은 한때 행복으로 가득 찼던 두 이름입니다. 그는 밝은 미래가 기대되는 젊은 건축가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건물을 짓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미소와 따뜻함을 전하는 상냥한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소개팅으로 만나 자연스럽고 낭만적인 동화처럼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둘 다 평범한 가정 출신으로 서울에서 살며 결혼하고 작은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수년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노력과 진심 어린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웃음 따뜻한 저녁 식사 그리고 밝은 미래를 위한 계획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농담처럼 지은이를 위해 나무집을 설계하겠다고 말하곤 했고 그녀는 그들의 작은 보금자리에 대한 재미있는 그림을 그리곤 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주요 사건은 2002년 6월 그들이 결혼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일어났습니다. 민수와 지은은 서울의 소란스러움을 피해 조용한 곳에서 신혼여행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길게 뻗은 백사장과 시원한 바람이 부는 속초 해변은 완벽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해변가에 작은 방을 빌려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여행 닷새째 되던 날 기묘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방을 나서 민박집 주인에게 해변을 산책하고 점심때 돌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차는 여전히 주차장에 있었고 모든 개인 소지품은 방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단 2개의 휴대전화와 지은의 작은 가방만이 사라졌습니다. 그 평범한 겉모습 뒤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몇 가지 작은 단서들이 있었습니다. 여행 며칠 전 민수는 김태호라는 옛 동료와 작은 말다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것이 사소한 업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지은은 실종되기 전날 밤 어머니에게 이메일을 보내 무언가에 대해 약간 불안하다고 썼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모든 것은 괜찮지만 왠지 모를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라고 썼습니다. 이 메시지는 나중에 가족이 발견했지만 당시에는 그저 신혼부부의 막연한 불안감이라 여겼습니다. 민박집 주인에게 한 마지막 말은 단순한 작별 인사였지만 그것이 마지막 작별 인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기묘해지기 시작합니다. 가족이 그들과 연락이 닿지 않자 수색이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지은의 어머니가 처음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녀는 이틀 동안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고 불길한 예감은 그녀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속초 경찰이 동원되었고 이웃 주민들과 현지 어부들도 수색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해변 전체 해안가에 절벽 그리고 인근 숲을 삽사시 뒤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가진 유일한 증거는 민박집 주차장에 조용히 서 있는 차와 방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개인 소지품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파일은 언론에 널리 공개되었고 그들의 행복했던 결혼 사진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단순한 사고일까라는 가슴 아픈 질문들과 함께 신문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경찰의 초기 수사는 많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은 민박집 주인 다른 관광객 그리고 해변의 노점상들을 신문했지만 아무도 특이한 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민수와 지은이 행복한 커플이었고 불화나 갈등의 흔적은 없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들이 해변을 걷다가 파도에 휩쓸렸거나 절벽에서 미끄러졌을 수 있다는 초기 가설을 내세웠습니다. 이 가설은 범죄를 시사하는 물리적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에 의해 뒷받침되었습니다. 언론 또한 이 젊은 부부의 비극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수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립탐정을 고용하고 곳곳에 전단지를 붙이고 지역사회에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노력은 허사가 되었습니다. 여론의 압력은 점차 식어갔고 사건은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한 가지 발견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2012년 늦가을 어느 날 온라인 쇼핑을 즐겨하는 젊은 대학생 김슬기 씨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 가지고 다닐 작고 빈티지한 가방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길을 끈 한 물건이 있었습니다. 모서리에 작은 얼룩이 있는 낡은 크림색 가방이 매우 저렴한 가격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가방은 특별할 것 없어 보였지만 슬기 씨의 주의를 끈 것은 안쪽에 볼펜으로 쓰인 Year 2002라는 작은 손글씨였습니다. 호기심을 느낀 그녀는 그 가방을 샀습니다. 가방이 그녀의 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안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는 한지은이라는 이름의 낡은 은행카드와 2002년에 사용된 몇 장의 영수증이 들어있었습니다. 슬기 씨는 이것이 평범한 중고품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한지은이라는 이름을 검색했고 2002년 속초에서 발생한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에 대한 옛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이 발견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과거 이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가방은 분석을 위해 실험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들은 한지은의 지문과 잠금 장치에서 몇 개의 낯선 DNA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방 안에 비록 작동하지는 않지만 내부 메모리 부품은 살아있는 낡은 휴대전화가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몇 개의 문자 메시지와 사진을 복구해냈습니다. 지은이 민수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는 오빠 누군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어였습니다. 그 직후 아니야 봐봐 라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었고 거기서 메시지는 끊겼습니다. 휴대전화로 찍힌 마지막 사진은 매우 흐릿한 낮은 각도에서 찍은 사진으로 근처에 주차된 차로 보였습니다. 이 발견으로부터 수사가 확대되었습니다. 경찰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가방을 올린 사람을 추적했습니다. 그는 부산에 사는 젊은 청년 김승우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가방을 한 낡은 벼룩시장에 있는 작은 중고가게에서 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가게는 오랫동안 운영되어 왔으며 주인은 은퇴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낯선 남자가 몇 년 전에 이 가방을 가져와 팔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그 남자의 외모를 희미하게 기억했지만 한 가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속초에서 서울로 오는 버스에서 그 가방을 주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단서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열어주었습니다. 경찰은 그 남자가 민수와 갈등이 있었던 옛 동료 김태호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의도적인 살인사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갈등을 품은 김태호가 민수와 지은을 미행하고 범행을 저질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당시 속초에 있었고 그들이 해변을 걷고 있을 때 공격했을 수 있습니다. 이 가설은 지은의 마지막 메시지와 가방에 남아있던 낯선 지문에 의해 뒷받침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우발적인 강도살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어떤 범죄 조직을 만나 공격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겼을 수 있습니다. 이 가설은 그들의 차가 그대로 남아있었고 가방과 휴대전화만 사라졌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끔찍한 가설은 연쇄 살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한 범죄자가 젊은 부부들을 노리고 공격했으며 가방은 남겨진 증거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발견 이후의 전개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경찰은 김태호를 소환하여 신문했습니다. 그는 민수와 갈등이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실종 사건과의 연관성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는 당시 속초에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혼자 여행 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고가게 주인의 진술과 지은의 마지막 메시지는 그를 제1 용의자로 만들었습니다. 여론의 압력은 다시 한번 사건에 집중되었고 이번에는 새로운 희망과 함께였습니다. 수년간 고통 속에서 살아온 민수와 지은의 가족은 진실을 찾을 희망을 다시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태호는 여전히 주요 용의자이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경찰은 그를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의 낡은 휴대전화에서 추가 단서를 찾을 희망을 품고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족은 수색을 멈추지 않고 대중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진실이 드러나고 범인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이 실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잊혀질 뿐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발견된 가방은 진실의 조각들이 예상치 못한 곳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경찰이 막다른 길에 들어섰다고 생각했던 사건들을 다시 보게 만들었고
현대 기술이 과거에 묻혔던 사건에도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겉보기에 가장 평화로운 장소에서조차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전히 결말을 기다리고 있으며 가족의 희망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